자, HLB 크루트를 보려고 합니다. HLB 크루트 보려고 했더니 딱 다운이 돼가지고 죄송하고요. HLB 크루트도 이제 매일 살펴본 지 꽤 됐어요. 그죠? 올해 1월 달이면 제가 아마 2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HLB 크루트를 본 것 같고, 자, 리보사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는 한, 그냥 만약 리보사라닙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리보사라닙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만 떨어졌으면, 그건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물론, 저는 뉴스를 믿질 않아요. 전 뉴스 공식 기사 잘 안 믿고, 제가 믿는 건 자리거든요. 저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어차피 공매도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추세라는 게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뉴스가 아니고 자리죠. 어쨌거나 그래도 뉴스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초록창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미국의 종양학자 이 협회에서 리보세라닙의 그 가나 임상 결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만큼 리보세라닙의 행보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의 주가는 추세를 깨놨다가 이제 돌려주고 있죠. 잠깐 공매도 좀 체크해 볼게요. 금요일 날. 한 8%대 조금 늘었네요. 조금 올라가다가 좀 늘었어. 그죠? 엘센 같은 경우에 4% 때문에 괜찮고. 자, HLB의 주가는 언제 위험해진 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개선을 기준으로 그죠? 22년도 11월 달에 깼을 때 벌써 추세는 깨졌다. 대신에 제가 관망하고 있어요. 그랬죠. 이렇게 바닥 올 때까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가격대가 26,700원대 정확히 찍고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 종가상 제가 분명히 5주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5주선을 회복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망, 그죠? 3만 이때 2,000원 때도 관망, 여기서도 관망, 그죠? 그런데 굳이 사시려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 자, 이 친구가 저번 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지금 5선이 올라탔죠. 저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단기나 단타를 치더라도 본인이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주 쉬워요. 5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아니면 5주선부터 이번 달 저점 26,000원 찍을 때까지 분할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월봉에선 바닥 찍고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시나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런 추세나 흐름은 잘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거래량이 살짝 늘었죠. 잘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26,700원대는 훼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각도만 깨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엘센 같은 경우에도 수급겨선, 즉 60겨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매일 똑같이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만 하면 나가면 되는데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이 올라탔죠. 이 친구는 사실은 12월 23일날 올라탔어요. 라고 그 다음 주에 지켜준 거고, 저번 주에 깨는 척하고 저저번 주에 다시 돌려놓고 역시나 이번 주에 지켜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다죽바닥권, 그죠? 예전에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LG가 제일 빨리 반응을 해줬는데 LG는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싹 잡는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가 거래량만큼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막 몇천만 주가 터져야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평소에 700만 주 터진 애가 오늘 1000만 주 터졌다고 좋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한 주, 두 주 거래되던 애가 이제 아주 그냥 제가 심하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주가 터졌다면 좋은 거예요. 즉,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래량의 크기예요. 평소에 앞에 터진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의 크기가 크다면 우리가 주식을 하기가 수월해져요. 예를 들면 제일약품이나 제일파마홀딩스가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제일파마홀딩스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몇 번이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이때 제일파마홀딩스가 거래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크질 않았어요. 이때 거래량이 33만 주예요. 33만 주가 시장에서 한 개도 큰 거래량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이 친구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거래량은 크진 않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사시면 돼요. 분할로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를 일으킨 애들이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겁니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뛴 다음에 알려드린 게 아니라 뛰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갔어요. 뭐 간 것도 신기한 거지만 어쨌거나 자, 갔습니다. 아까 보안 관련해서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갔는데 결국은 여기도 가고, 그죠? 여기도 가고, 자, 다시 눌러줬다. 두 번째 매수타임이 여기죠. 이때 알려졌어요. 멤버방에서 굳이 살려면 여기서 하시라고. 또 날라갔죠. 여기 갔어요. 결국은 얼마냐면 이때 가격이 9,900원, 만원짜리예요. 만원 주가가 18,000원 찍었어요. 80% 올라서 80%, 그죠? 딱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잘못 들어가면 물론 바닥에서 사놓게 되면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면 수익은 크게 나지만 중요한 건 이왕 살 거면 지금 시장에 주도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나 거래량의 크기의 변화가 생긴 애들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약품, 제일파마, 홀리스도 이렇게 잘 뛸 수 있는 거고 LG 같은 경우도 엄연히 거래 변화가 생겼죠. 자, 그런데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주봉을. 모두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예전에도 보시면 날아갈 때 반드시 다 5선 위에 올라탔을 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5선 위에 탄 게 그나마 좋은 거고 지금부터는 5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엘테가 제일 강하죠. 엘테는 그냥 10,000원 초반에서 박스권에 있고 분명히 제가 이 공간에서 잘 모아 가시라고 그랬죠. 잘 모아 갔다면 특히나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60선 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원래 이제 14,000에서 15,000이 목표가인데 단기 목표가에 그것도 찍고 왔어요. 40% 올라갔다는 거. 이때가 주가 10,000원이 안 될 때니까 14,000원을 찍었다는 얘기는 순간 한 달 만에 40% 찍은 거예요. 조금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매물대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싸게 타야 된다 했죠. 제가. 이 공간에 사는 게 좋았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 순간 한 10,000원짜리가 14,000원 찍었으니까 40%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들어가긴 불편하지만 아주 긴 안목을 갖고 있다. 내가 엄청나게 긴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번 달 사고 다음 달 사고 다다음 달 사고 다시 이런 데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의 자리는 이제 만만하진 않아요. 딱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왜 그러냐면 물론 매달 꾸준히 사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1, 2년 가고 사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20개선 밑에 이런 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주봉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60선까지 밀렸을 때 6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2,200원이에요. 12,200원 찍고 나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봉에서 12,200원대를 찍게 되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11선이 돼요. 아니면 21선하고 만나든가 지지부진하다가 여기 찍고 나갈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자리는 일봉에서 봐도 매물대가 많아요. 물론 이것까지 시원하게 뚫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20,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17,000원, 8,000원 뚫고 나가면 23,400원 쉽게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맞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 단타 단계 하실 분들은 5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길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10,000원 근처에도 더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 작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즉 내가 앞으로 분할 매수를 10번 더 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주식은 작은 계획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된다는 거죠. HLB 글로벌을 봅니다.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그죠? 엄연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 역시나 엘테를 샀듯이 그냥 꾸준히 이 정도 가격대, 예전에 이 친구가 3만원, 막 2만원 이럴 때 할 때 말고 지금 6,000원, 7,000원 할 때 이 공간에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HLB 그룹주들이 리보세네이과 관련해서 쭉 날아다닐 때 HLB 글로벌도 같이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터스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 드렸죠. 보통 주식들이 뛰거나 올라갈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돼. 20개월 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4,590원이죠. 4,600원이에요. 4,6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앞으로도 그냥 4,600원 잘 지켜주면 내가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연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4,600원 기준으로 매수매도 지나면 딱 맞고 요 당시에 4,400원을 딱 찍었어요.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노터스는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하시면 돼요. 대신에 20개선을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돼요. 20개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신라제는 아직 손대면 안 되겠죠. 그죠? 엄연히 우하향 중이고 일단 월봉에서 20개선 밑에 있는 게 제가 엄청 위험하다고 그랬죠. 물론 주식은 20개선 밑에서 사는 게 맞지만 아무리 20개선 밑에 사는 게 맞다 하더라도 결국 우하향 중인 거죠. 그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물론 양봉이 떠서 돌아 나갔기 때문에 멈출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상상일 뿐이고 최저점인 6,470원 깰 때나 손절할 수 있다. 그럼 사시고 만약에 천천히 사셔도 되는데 5주선을 돌려놓거나 안착해줄 때까지 건들지 마요. 이게 제일 좋고 박셀바이오는 이 정도면 이제 다중바닥권이에요. 월봉에서 투바닥 찍었죠. 이렇게 다중바닥권에 이런 다중바닥권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단은 33,100원 깨지 않은 매수. 이게 가나움과 관련해서는 HLB하고 박셀바이오가 빨라요. 자, NC트로는 제가 HLB 글로벌에 투자하는 게 있는 회사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그때 아마 BW 발행할 때 50억 정도 이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HLB 그룹주라고 상당히 영상이 잘 돼 있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좋죠.
5선 위에 있고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2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때 한번 뛰었죠.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조정받고 다시 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재무가 단단하진 않으니까 재무가 안 좋은 친구들은 엉뚱한 상황이나 엉뚱한 일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재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공부하시고 재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시비물량을 발행한다 하는 건 전부 다 재무 때문에 그러거든요. 좋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회사는 잘 안 하겠죠. 본인 회사가 스스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유상증자도 하게 되고 시비물량도 반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친구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분들이 꼭 잘 공부해서 보시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 아직도 흐름이 좋죠. 근데 20개선이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다 와가요. 한 6,100원쯤 신신제약 제가 얘기한 자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때부터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꾸준히 올라왔고 일단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금부터 수급주선인 60주선을 훼손하지 않아야지만이 이렇게 7,000원도 가고 8,000원도 가요. 60주선 가격이 정확하게 5,590, 5,600원이 5,6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명문제약도 이제 치매 관련주의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친구인데 엄연히 이치가 낮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2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뛸 수 있어요. 자, 부강약품 위치도 굉장히 낮죠. 이 주봉에서 60주선 때문에 그린 거예요. 지금 저거 맞고 떨어졌는데 엄연히 월봉 위치가 낮아요. 그죠? 금방 설명드렸듯이 아까처럼 우리가 부강약품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바닥에서 아주 대바닥에 사기 때문에 5개월선만 깨지는 부강약품의 흐름도 지금부터는 좋아지고 있고 최소한 내가 주식은 굉장히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젤파마홀딩스는 건들기가 좀 힘들죠. 이제 힘든데 단지 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일단 중국에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뉴스보다는 알았으니까 그냥 60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아직은 낮죠. 높진 않아요. 대신에 똑같이 60주선을 깨지 않아야 되듯이 20개선 밑으로 밀고 내려오고 되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파마홀딩스는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서 80%가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쉽게 쫓아가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좀 단기나 단타가 좀 이렇게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만큼 단기 단타 하시면 안 돼요. 내 친구가 잘 뛰면은 자, 월봉에서 봤을 때 그냥 20개선만 깨면 돼요.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뭐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데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 근처에서 애매하게 끝났는데 만약에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20주선까지 심하게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오늘 감단하시고 제일약품도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원래 여기였어요. 여기. 이런데 알려드렸거든요. 다 날아가긴 했는데 제일파마홀딩스 아직 이런 데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20선까지는 홀딩, 매수 타임이 되고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KPX명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5개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훼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밀려요. 이번에 좀 못 돌아나가 주면. 그래서 KPX명학도 원래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피하고 보는 게 좋은데 딱 하나 살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매수가와 손절가를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매수가와 손절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손절하니까. 가장 KPX 생명과학의 가장 위험한 자리는 5개월선이에요. 4,700원만 깨지 않으면 지금 또 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4,700원을 깨게 되면 다시 바닥이 오는구나. 그래서 가격대 기준을 4,700원대 잡으시면 돼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고,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 있고, 일봉에서도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죠. 그죠? 이런 애들이 거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잘 뛰기 때문에 잘 보고 계세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도 앞전에 대량거래 두 방이 제대로 들어왔죠. 제약주들은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5개선 위에 있죠. 아직도 추세를 안 깨고 있고 대신에 5개선 깨면 위험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이 5개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 공간만 깨지 않으면 빵 때린 세력들의 힘에 입입어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디텍 매드는 기어이 사고를 쳤죠. 그죠? 바이템도 알려드렸죠. 그냥 이 공간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사라고. 빵 때렸죠. 자, 그런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항상 저 20개선이 문제예요. 20개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돼요. 맞고 떨어졌고 주봉에서는 수급주선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옆으로 가는 땡땡이가 생긴다면 다시 매수. 그러니까 땡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대량거래가 빵 터지죠. 그죠? 땡땡이 특허내야 되겠어. 빵 때려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틀간 조용히 간 애들이 있어요. 이게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러한 힘의 균형에 있어서 딱 받쳐만 주면 두 번째 또 날아가요. 대신에 조건이 땡땡이 그 저점을 안 깨야 돼요. 깨게 되면 5일선까지 밀리게 되고 순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싼 건 아니에요. 28%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아직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냥 5일선 안 깬다거나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잘 보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멤버방에서 따라 알려드릴게요. 멤버 알려드리고 내가 어떤 친구들을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치매 관련주 대장주가 이제 피플바이오인데 피플바이오도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피플바이오 얘기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신규로 들어가기 상당히 불편하고, 굳이 신규로 들어가도 짧게 봐야죠. 그죠? 5선 근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엔젠바이오는 아직 안 갔다는 거죠. 엔젠바이오는 월봉에서도 위치가 낮아요. 아직 5개선도 안 갔고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 5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나 그러면 좋은 거죠. 요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매물대만 깨지 않으면 좋고, 사실은 엔젠바이오도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이 거래량 변화 때문에 쌀 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추세가 타고 있으니까 요 변곡점 자리 21선만 깨지 않은 매수 대신에 21선 깨면 심각하게 손절을 고려해야 돼요. 삼진제약 같은 친구들은 제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냥 23,000-24,000원에 사놓으면 자기가 다 28,000원을 가요. 항상 그래요. 얘는 23,000원에 사놓으면 28,000원 이렇게 23,000원, 28,000원, 23,000원, 28,000원, 23,000원, 28,000원이요.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기 때문에 삼진제약은 지금부터 사는 게 맞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28,000원에 파시면 돼요. 박스권의 매수 매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쉽고, 금요일날 그 철도주가 떴어요. 그죠? 철도주가 떴는데 자, 근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철도에 관련 뭐 그 위험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 이런 거에 대한 또 투자 이익이 있으면 철도주가 떴어요. 철도주는 항상 대아티아이가 대장주죠. 자, 우리가 섹터를 이해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섹터가 빠르게 순환매를 타요. 특히 우리나라는 섹터 순환매가 커요. 리튬에서 화장품으로 옮겨오고, 화장품, 대체 방산이었죠. 그죠? 방산에서 리튬으로 옮겨오고, 리튬에서 화장품으로 옮겨오고, 화장품에서 빅데이터로 옮겨오고, 빅데이터에서 보안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죠? 보안으로 넘어오고 있다 갑자기 철도주로 오고, 이 중간에 교육주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섹터 순환매가 큰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닥에 샀는데 내 주식이 안 올라갔다. 아직 내 순서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타면서 뱅글뱅글 돌아가죠. 우리나라의 섹터가 엄청 많은 게 아니죠. 방산 섹터, 교육 섹터, 리튬 섹터, 2차전지 섹터, 반도체 섹터. 근데 얘네들이 단지 제약주 섹터,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내 차례가 온다는 거죠. 내가 산 주식이 월봉에 높지 않고 바닥에만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직 내 차례가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인데 한 번 뛴 섹터는 두 번째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즉 예를 들면 예전에 철도주가 한번 떴어요. 이렇게 팍 때렸거든요. 우크라 채권으로다가. 그래서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요렇게 한 번 뛴 섹터는 가만히 있으면 또 뛰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지금 빵 때려서 다 1차 목표가 찍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쉬고 있거든요. 지금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화장품주도 찍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만, 교육주나 철도주 같은 애들도 빵 때렸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아티아이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바닥권에 있어요. 엄청 높은 데가 아니죠. 항상 우린 주식을 이런 데 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살려고 하지 말고, 우아향할 때 살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서 다중바닥 끌어놓고 턴해주는 애를 사야 되는데, 대아티아이는 예전에도 잘 뛰었어요. 제가 이게 어디서, 대아티아이를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결국 빵 날아갔죠. 그죠? 눌러줬죠. 다시 뛰고 있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변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만 함께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알로코도 마찬가지고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푸른 기술은 특히나 CBDC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고, 대우의 리노스, 동원 우원개발, 뭐 비샘전자라든가 현대로템 전부 다 좋은 위치에 있다. 대신에 현대로템의 위치만큼은 낮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나머지 철도 관련주는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금방 설명드린 대로 보안 관련주가 강해지면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원전이라든가 로봇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도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5개월 선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로봇주도 뛸 수 있고 게임주도 뛸 수 있고 다 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뛰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거나 바닥에서 어떤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따 멤버방에서 8시 30분에 해드릴 거니까
일단 멤버방에 들어오시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신규로 멤버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면 8시 30분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떠요. 자, 이 영상 끝나고 나서 8시 20분쯤에 올려드리니까 그 영상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하고 다 만나서 중요한 얘기도 해보고 저는 그 불법 리딩방이나 불법 카톡방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방도 운영하지도 않고 제가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 시간에 만나서 어떤 종목들이 빨리 뛸 수 있을지 이런 공부해보는 시간이니까 8시 30분에 만나서 같이 공부해보고 노력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고맙고 같이 해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